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건강보험이 이미 끊겼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그 사실을 먼저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자도 없고 전화도 없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준은 이미 바뀌어 있고 자격은 조용히 정리되어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혹시 나도 그런 상태는 아닐까 그걸 확인하는 영상입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자식 밑으로 건강보험이 들어가 있는 분이라면 이 이야기는 남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병원에 다녀오고 나서야 보험이 끊긴 걸 알았다는 분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서야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그때서야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는 고지서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내가 느끼기에 변한 게 없다고 해서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준은 조용히 바뀌고 그 기준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탈락은 사전에 경고를 주지 않습니다. 기준을 넘는 순간 자격이 정리되고 결과만 통보됩니다. 오늘 이 영상은 겁을 주기 위해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이나 가짜뉴스를 전달하는 영상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피부양자 판단 기준을 그대로 바탕으로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누가 무조건 탈락한다거나 다 괜찮다는 식의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부 기준으로 보면 나는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미리 확인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는지를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중간까지만 보시고 판단하시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는 분들 상당수가 본인 기준은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상황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결과보다 구조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나는 연금도 얼마 안 되고 자식 밑으로 들어가 있어서 괜찮을 거라는 말입니다. 또 집도 오래됐고 소득도 거의 없는데 왜 탈락이냐는 말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한 가지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득 하나만 보고 결정되지 않고 재산 하나만 보고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여러 기준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들이 자동으로 연결돼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예전 기준으로 생각하십니다. 예전에는 직장 가입자 한 명 밑에 가족이 들어가는 구조가 지금보다 느슨했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고 생활을 같이 하면 큰 문제 없이 피부양자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령 인구가 늘고 연금 수령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구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공단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사람과 내야 하는 사람을 더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피부양자 기준은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월급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떤 소득이 있느냐, 그 소득이 연간으로 얼마냐, 정기적인지 일시적인지, 신고된 소득인지까지 모두 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과정이 대부분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국세청, 연금공단, 금융기관 자료가 연동돼서 본인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기준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고 느끼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억울함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구조를 알고 나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대비도 가능합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먼저 걸리는 기준, 바로 소득 기준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이라고 하면 월급이나 장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에서 말하는 소득은 그보다 훨씬 넓습니다. 연금, 이자, 배당, 임대소득, 기타 소득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소득은 내가 체감하는 금액이 아니라 연간 기준으로 합산돼 판단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스스로 괜찮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실제 탈락이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다음 내용부터는 왜 연금이 적어 보여도 문제가 되는지, 이자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해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소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항목들이 어떻게 기준에 들어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까지 이해하셨다면 이미 절반은 오신 겁니다. 하지만 아직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소득 기준만 보고 괜찮다고 생각했다가 재산 기준에서 걸리는 경우도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설명드릴 소득 기준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득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하는 소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소득이라고 하면 월급이나 장사 수입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에서 말하는 소득은 훨씬 넓고 훨씬 냉정합니다. 그리고 이 소득은 내가 체감하는 금액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아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가장 먼저 연금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모두 건강보험 기준에서는 명확한 소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금은 내가 평생 낸 돈을 돌려받는 거니까 소득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모두 소득으로 봅니다. 특히 문제는 연금을 월 기준이 아니라 연간 기준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국민연금 45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인은 많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에서는 이걸 연간으로 계산합니다. 45만 원이 12개월이면 540만 원입니다. 여기에 배우자 연금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다른 소득이 붙으면 기준선에 빠르게 가까워집니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은 제외되는 거 아니냐고 묻습니다. 일부는 제외되지만 전부 제외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걸 정확히 모르고 있으면 나는 연금 조금 받으니까 괜찮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자 소득입니다. 은행 이자는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금이 많지 않아도 이자가 연간 기준으로 누적되면 소득으로 잡힙니다. 특히 통장을 여러 개로 나눠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각각 얼마 안 된다고 느끼지만 공단 기준에서는 전부 합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자 소득은 내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금융기관 자료가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기준에 반영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자 몇만 원 받은 게 전부인데 그걸로 탈락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탈락을 결정짓는 건 이자 하나만이 아닙니다. 연금, 이자, 기타 소득이 합쳐진 총소득이 기준을 넘는 순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임대소득도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방 하나 월세 받는 정도는 소득이라고 생각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래된 집이나 시골 집에서 나오는 소액 월세는 생활비 보탬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기준에서는 이 역시 명확한 소득입니다. 월세가 적어 보여도 연간으로 계산하면 기준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이 기타 소득입니다. 일시적으로 받은 강연료, 원고료, 상금, 보험금 일부 같은 것들입니다. 본인은 기억도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는 기록이 남아있고 이 자료가 공단으로 넘어갑니다. 그 결과 본인은 아무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데 피부 양자에서 탈락되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구조를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피부 양자 탈락은 경고부터 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준을 넘는 순간 바로 자격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사전에 전화가 오거나 미리 알려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다가 알게 되는 분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쯤에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소득 기준 중에서 단 하나라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직 괜찮다고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공단 기준으로 연간 합산이 어떻게 잡히느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는 작년에도 괜찮았으니까 올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기준은 매년 조금씩 바뀌고 소득 구조도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작년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올해도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쯤에 해당되는 걸까 하는 생각입니다. 바로 그 질문 때문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재산 기준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탈락되는 분들 중 상당수는 소득이 아니라 재산 기준에서 걸립니다. 소득만 보면 괜찮다고 생각했다가 재산에서 한 번에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 재산 기준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 한 채 있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오래된 아파트는 어떻게 잡히는지, 전세보증금과 예금은 어떻게 합산되는지, 자동차는 어느 수준부터 문제가 되는지까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점에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구독이나 좋아요를 눌러두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런 기준들은 한번 바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조정되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이어서 보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까지는 피부양자 탈락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소득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재산 기준 이야기를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실제 탈락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탈락하게 되는 재산 기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소득 기준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재산에서 한 번에 걸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 기준은 특히 60대 이상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억울하다고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생활은 빠듯한데 기준상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집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오래된 집 한 채 가지고 평생 살아왔을 뿐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에서 집은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전부를 그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환산에 반영합니다. 문제는 이 환산 구조가 우리가 체감하는 생활 수준과는 전혀 다르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수도권의 오래된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인은 집을 팔 생각도 없고 실제로 생활비도 빠듯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기준상 재산 금액이 크게 잡힙니다. 이때 소득이 거의 없어도 재산 기준을 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 검토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최근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특히 집값이 급등했던 지역의 오래된 아파트를 보유한 60대 이상 분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무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데 기준은 이미 넘어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피부양자 탈락이 갑자기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전세보증금 이야기입니다. 자식 집에 전세로 들어가 있거나 본인 집을 전세 주고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전세보증금은 전액 재산으로 잡힙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는 월세도 아니고 생활비로 쓰는 돈도 아닌데 왜 재산이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기준에서는 전세보증금도 명확한 재산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9천만 원이나 1억 원 정도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인은 그 돈으로 생활하지 않고 단순히 거주 형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단 기준에서는 그 금액이 그대로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예금이나 소액 부동산, 자동차가 더해지면 기준을 넘기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전부 재산입니다. 오래 모아둔 노후자금, 비상금, 자녀에게 줄 생각으로 남겨둔 돈도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여러 통장에 나눠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각각 얼마 안 된다고 느끼지만 합산하면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동차 기준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된 차 한 대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역시 재산입니다. 연식이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차량 가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재산으로 잡힙니다. 최근 중고차 가격이 오르면서 예전에는 문제가 없던 차량이 재산 기준에 영향을 주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재산 기준들은 각각 따로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집,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가 모두 합산됩니다. 본인은 각각 보면 크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공단 기준에서는 합산된 총액이 기준을 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이 구조를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68세 남성 어 씨는 자식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소득은 국민연금 월 4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본인은 당연히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오래된 아파트 한 채의 공시가격 상승이 원인이었습니다. 집을 팔 생각도 없고 생활비도 빠듯했지만 기준은 이미 넘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65세 여성 B 씨는 자녀 집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약 9천만 원이었고 다른 소득은 거의 없었습니다. 본인은 자식과 함께 생활하니 피부양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이 그대로 재산으로 잡히면서 다른 소액, 재산과 합산돼 기준을 넘겼고 결국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지방에 오래된 땅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팔 수도 없는 시골 땅을 상속받아 그대로 두고 있던 70대 C씨는 그 땅이 거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산에 포함됐고 다른 재산과 합산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생활 수준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과였습니다. 이 사례들이 말해주는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피부양자 탈락은 생활이 넉넉해서 발생하는 경우보다 기준 구조를 몰라서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탈락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매달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금액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충격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피부양자일 때는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갑자기 매달 수십만 원의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비보다 보험료가 더 무섭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탈락됐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왜 탈락됐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겁니다. 소득 때문인지 재산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걸 확인하지 않고 그냥 납부부터 하면 상황을 조정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정 가능성을 따져보는 겁니다. 실제로 처분이 불가능한 재산이나 실질적으로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이 있다면 소명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가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겁니다. 소득과 재산을 다시 정리해 신고하면 보험료가 줄어드는 사례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조정 여지가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피부양자 탈락은 처벌이나 벌이 아닙니다. 기준 변화에 따른 행정적 결과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심리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기준을 알고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겁을 주는 게 아닙니다. 기준을 정확히 알고 나에게 해당되는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기준을 알고 나서야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면 대응도 가능해집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은 소득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연금, 이자, 임대소득 같은 소득 요소와 집,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 요소가 함께 작용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합산돼 기준을 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은 재검토됩니다. 본인이 아무 변화가 없다고 느껴도 기준은 이미 넘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기준을 확인하지 않으면 대비할 수 없고 대비하지 않으면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혹시 주변에 자식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어서 안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내용을 꼭 한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일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피부양자 탈락 이후 실제로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월 얼마까지 차이가 나는지,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디에 가까운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소득 때문인지, 재산 때문인지 아니면 아직 잘 모르겠는지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흐름에 맞춰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이렇게 기준이 바뀌는 시점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제도는 복잡하지만 기준을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 대비의 출발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